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개 아마 저를 처음 보시겠죠? 혹시 이전에 한번 어디 보신 분 계시나요?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 아니, 놀래기를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저 사람이 언제 텔레비에 나왔나? 그러고 쳐다보시는데 한번 잘 보세요. 어디서 봤나? 제가 자랑 삼아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몇 년 전인데요. 그 충격적인 순간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월요일 저녁 10시 반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요섭 교수십니까? 그래서 예, 제가 전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저 아무개 방송국의 PD 아무개입니다. PD요? PD가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 생방송 이런 프로가 있는데 어떻게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속으로 드디어 뜨는구나.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했죠. 그 이제 첫 방송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중독 상담이었어요. 중독 상담. 이제 중독이 뭔지, 어떤 사람이 잘 걸리는지, 왜 걸리는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강의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제 그런 건데. 원고를 쭉 준비해 놓고, 이제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수요일 날 방송이에요. 7시부터 녹화가 들어가요, 저녁. 근데 이제 제가, 점심 먹고, 12시, 우리 식사 12시에 하잖아요. 1시에 점심을 딱 먹고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막 심장이 뛰는데요. 심계항진. 이 교수는 항상 이제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게 교수잖아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데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막 침도 마르고 그냥 너무너무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현기증 나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선배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전공이 상담 심리학입니다. 원래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대학에서는 신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기 용인 옆에 양지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조그마한 신학대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라고. 여기서 이제 3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사당동에 가면 또 조그마한 그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총신대학 대학원. 이제 여기서 제가 교육학, 상담학 이런 것도 공부를 했고, 연세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으로 석사를 하고, 단국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으로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 오래 있었습니다. 13년간 육군에서 있었는데, 군대에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박사를 미국으로 오클라호마에 가서 상담 전공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주전공이 뭐냐면 불안이 주전공이에요. 근데 제가 막 불안해가지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막 현기증도 나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떨리고 막 선배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오늘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 생방송을 출연하게 됐는데 용기가 될 만한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힘 얻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마디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6개월을 방송을 했어요. 몇 개월? 이 시험에 나와요. 6개월. 근데 선배가 달리 선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선배가 다 있잖아요. 인생의 선배, 직업의 선배, 자녀 양육의 선배, 또 다 선배가 다 있단 말이죠. 이 선배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이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왜? 선배는 성공, 실패 다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이 선배님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귀한 말씀인지 묻더라고요. 전 교수, 그건 무슨 방송이야?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채널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니고 케이블 TV에 케이블. 그래서 채널 몇 번인가 하여튼 몇 번에 뭐 이런 프로입니다 그랬더니 전 교수 그거 떨지 마. 그거 보는 사람 없어. 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그 방송국에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카메라가 3대가 촬영을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올 때 그 각도에서 찍는 거래요. 떨릴 때마다 보는 사람도 없는 텔레비전인데 떨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보신 분 아무도 없어.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남녀 차이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건 조물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와 여자는 신체 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뇌 구조도 다릅니다. 그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모르지만 뭐 DNA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게놈, 뭐 유전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염색체. 이게 남자와 여자 간에 0.1%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0.1%가 몇 개냐면은 20가지 이상의 차이예요. 아주 뚜렷한 것만 20가지. 생김새 다르죠. 손가락 모양 다르죠. 목소리 다르죠. 성기 모양 다르죠. 호르몬 다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남녀가 한 30년 가까이 자라서 결혼이라는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한 몸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사는데 이게 재미있게 알콩달콩 살면 좋은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재미는커녕 어떤 부부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이런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상담 많이 해보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회장도 하면서 이런 사례들도 많이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저 부부는 결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여러분 옛말에 이빨이 혀를 깨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빨이 혀를 깨문다. 이빨이 혀하고 가장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관계인데 지가 힘세다고 지가 딱딱하다고 혀를 깍 씹어버리면 아파 도망도 못 가고 고통스럽죠. 마치 부부간에 남편은 이빨 역할을 하는 또 씹히면 정말 고통당하는 이런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KBS에서 조사를 했어요. 여성 8,494명을 대상으로 이 부부 생활이 행복하냐 어떠냐 이제 이런 걸 쭉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살겠습니까? 지금 손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방송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들려고 이러는데 잘 들어봐요 끝까지. 그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72%가 지금 사는 남자와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내가 미쳤어 저 남자하고 결혼하게? 72%가. 이해가 안 돼요? 72%면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랄 겁니다. 72%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에요. 도대체 남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높은 비율로 여성들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저 남자 씨 만나나 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번 물어봤어요. 신자들 대상으로 우리 남성 신자 여러분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근데 다들 머뭇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다 드는 줄 알고. 그 눈치 보니까 자기밖에 안 들었어요. 이러니 이제 내리긴 늦었어요. 이제 에이씨, 혼자 들고 있으니까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한쪽에서는 와, 집사님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한쪽에서는 웃기고 자빠졌네. 그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혼자 손을 높이 드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자, 다시 태어나도 지금 윤 집사님하고 같이 사시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아내 윤 집사님이 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아니 그건 저야 좋지요 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근데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결혼 전에는 어땠을까요? 나 이 사람 아니면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나 이 사람 아니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이러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살다 보니까 나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난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남자는요, 독신일 때는 굉장히 신이 난답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어때요? 더 신나지. 왜? 이거는 뭐 밥 해주는 사람 생겨, 섹스 상대 생겨, 빨래 해주는 사람 생겨, 청소해주는 사람 생겨, 사랑해주는 사람 생겨. 더 신나. 근데 여자는 혼자 살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는데 결혼하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새로운 대인관계, 시댁과의 관계, 밥해줘야 돼, 빨래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애 낳아줘, 다 해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 전에는 다 엄마가 해주었는데 이젠 다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혼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혼은 뭐가 신혼이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같이 신이 나도 이게 부족한 건데 지금 이렇게 혼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되게 보면 결혼한 지 한 5년쯤 되면, 이게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밝혀놨는데요, 한 5년쯤 되면 늘 피곤해요. 이 결혼 생활 자체가 피곤해. 자기를 가꿀 여유도 없어요. 잠도 제때 잘 못 자요. 아주 몰골도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이 그런 여성을 보고, 아내를 보고 짜증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다퉈요. 정이 뚝 떨어져요 그냥. 그럼 막 화가 나면 이제 못할 말 할 말 없어요. 그냥 막 아주 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엔 그이가 또 이 아내들도 막 화가 나니까 같이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이가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놈이요. 더 화가 나면 막 일본어 방언 나와. 이런 시모노 새끼 됐어. 더 화가 나면 러시아 방언도 나와. 스바로브스키. 근데 여자들은요, 이 가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건망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애를 많이 낳아서 뭐 건망증 생겼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다 결혼 전에 엄마가 해줬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으니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신경 많이 쓰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뭐 어떨 때는 뭐 밥 다 됐다고 삑삑 소리 나지, 찌개 끓지, 뭐 김치 썰어야 되지, 뭐 애기 전 먹여야 되지, 안경 쓰고 안경 어디 갔냐고 막 찾지요. 어떨 때는 막 어떤 방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지? 근데 뭐 때문에 들어왔을 텐데 내가 도대체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아내의 건망증, 이 주부들의 건망증은 남편이 좀 이해해주면 이게 한결 좋아지는데, 자꾸 짜증내고 왜 그 뭐냐고, 너 머릿속에 뭐 들었냐고 자꾸 이러면요 더 생기게 돼 있어요, 건망증은.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면 남편이 심하게 만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자꾸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찮아, 내가 해줄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이게 여유가 생기면 상당히 줄어드는 게 건망증입니다. 이 주부들이 이게 건망증 심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 주부 한 분이 택시 타고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아저씨 제가 서면 가자 그랬어요. 해운대 가자 그랬어요. 그 택시 운전사가 뒤돌아보면서 아줌마 언제 탔어요? 이거 지금 뭐 서로 다 제정신들이 아니야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이 관계, 이게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좋은데 이 사랑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년 지나면 이것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게 미국의 코넬 대학, 좋은 학교예요. 이 코넬 대학에서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한 5년 지나면 이 사랑이 많이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그 여성의 마음을 내가 사기 위해서 막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결혼하면 이게 내 여잔데 어디 가겠나. 그리고 이제는 뭐 노력을 안 해. 그래서 참 이 애인같이 사는 부부 같으면 참 행복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그러면서 저게 애인인가 저게 부인인가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그게 이제는 도가 통했어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면 저거 애인인가 부인인가 저는 한눈에 알아봐요.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지나가고 저기서 오잖아요. 그럼 옆에 이렇게 앉은 여자가 애인인가 부인인가 잘 보세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옆에 운전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여자가 있잖아요. 잘 봐. 운전사 어깨에 머리를 붙이고 자면 애인이에요. 부인은 유리창에 머리 붙이고 자. 한번 여러분 운전하는 남편 어깨에 머리 한번 붙여봐요. 오늘 집에 갈 때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요. 무거워. 죽어 사고나 교통사고. 어디? 알았어. 그리고 유리창에 다시 머리를 붙이고 가게 되는 거지. 그죠? 식당에서 그냥 밥만 꾸역꾸역 입에 집어넣으면 부인이지요. 막 얘기하면서 막 제스처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밥 먹으면 애인일 가능성이 높지요. 서로 점점 관심도 없어지고 대화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애인처럼 사는 부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개 남자들은 결혼하면은 우리 그 옛말에도 있어요.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잡았는데 미끼 줘서 뭐해? 아깝기만 하지. 이제 결혼해서 이게 내 여자인데 이게 어디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서로 못 살겠다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또 막 큰일 나는 부부, 불행한 부부, 부부 싸움이 잦은 부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부부. 왜 그래요? 이해 못하니까 그렇지. 당연하죠. 그건 갈등을 대화로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뻔하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지치료라는 이 심리학을 만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론 백. 뭐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평생을 두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하하 이 부부 갈등이 왜 생기나 이걸 봤더니 이거는 남녀가 서로의 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보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녀를 서로 한번 좀 깊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자는, 아내는 사랑받을 때 내가 온 세계를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떤 존재냐? 지배적인 존재예요. 원래 남자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가 지배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 메리 르우윈 이분이 신앙의 눈으로 본 남성과 여성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남성은 다스림의 존재다, 군림의 존재다. 그게 항상 지시적이고 말만 잘한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런데 맨날 지시만 하고 그러니까 이 서로 짜증나는 관계죠. 가정에서 좀 많이 움직이면 좋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움직이면 여성들이 행복해합니다.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게 힘세다고. 남자는 근육질, 여자는 지방질, 이렇게 많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굉장히 강해요. 체격 강해요.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 때 존재 목적이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일하고 사냥하고 농사짓고 이게 특화됐기 때문에 근육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힘세요, 힘이. 근데 그 힘세다고 제가 이빨같이 그냥 확 씹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 종. 내가 부족해서 뭐 종이 아니에요. 세지만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 많이. 그리고 서비스를 100% 주는 거예요. 주먹이요? 한 방이면 날아가죠. 그렇지만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사랑해요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물론 듣기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별 감동이 없어요. 왜? 남자의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다 이게 기록이 됐는데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존중받을 때, 존경받을 때, 높이 올리움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 너무 멋있어.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라니까 이게. 근데 그런 말을 못해. 남편한테. 여보 당신 최고야. 멋있어. 진짜 대단해.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랑해요. 그러면 그거 안 좋아한다니까 별로요. 남자들은. 여보 당신 최고. 당신밖에 없다고 막 올려놔야 돼. 여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야 말 못 살아 못 살긴. 그러다가 못 살아? 이게 좋은 거야 그냥. 내가 인정받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대단한 존재로, 남편은 아주 우월한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좋아 죽어요. 남편들이 아주 그 즐거움에 사는 거예요. 이건 지혜예요, 지혜. 그렇게 해줘 보는 거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여러분 남자는 절대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성질도 거칠어집니다. 이렇게 사실 거예요? 자존심 뭉개봐 어떻게 되나? 난 책임 안 져요. 이게 불행한 부부의 특징이에요. 저 성경 말씀 읽다가 잠언 14장 1절. 지금 찾지 말고 틀리면 어떡하려고 지금 찾아. 집에 가서 찾아요.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벽돌로 집 지으란 뜻은 아니거든요. 왜? 히브리어 용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벽돌로 집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아내란 말이야. 세워줘. 칭찬으로 세워줘. 여보 대단해. 너무 멋있어요. 격려로 세워주는 거예요. 위로를 세워주고 지지로 세워주고 용기를 갖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이건 아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아내가 돼요? 지혜로운 아내가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멍청한 부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무너뜨려. 뭘 무너뜨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남편 자존심 무너뜨리면 그날부로 멍청한 여인이 지혜 없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결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 내가 오늘부터 세워줌으로써 지혜로운 아내가 될 것인지
자존심 무너뜨리면서 이 집을 무너뜨리듯 멍청한 여인이 될 것인지. 여러분, 남편 좀 세워주면 안 될까요? 좀 뭐 남편이 좀 고쳤어 형광등, 그럼 불 들어오네.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세워주라니까. 막 놀래면서 그냥 어머 여보 불이 들어왔어. 어머 어떻게 했어? 형광등에다 무슨 짓을 했어? 당신 문과 나왔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당신은 여슬쟁이.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래, 집에 가서 꼭 써잡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잡숴 보세요. 그 남편을 바꾸는 게 이 칭찬이에요. 이게 존경이에요. 이거. 제가 어떤 그 세미나에 강연에 가가지고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대로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반응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내일 우리 저녁에 다시 만나서 또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숙제를 해줬어요. 그 다음날 이제 모였어요. 어떻게 숙제 다 해보셨어요? 숙제 낸 거 잘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숙제하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 뭘 어떻게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배운 대로 집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 너무 멋있어. 그랬더니 못 들어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뭐라카노? 미쳤나? 지랄 안 하나? 그래서 지랄 소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 해. 내가 이런 욕 들으려고 내가 숙제 개뿔 안 해. 화가 난 거야. 근데 놀라운 변화가 그 다음날 생겼어요. 이 남편이 그 종이 봉투에 풀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집어 던진 거야. 툭. 그 뭐라? 아들 오기 전에 뭐라? 좋았다는 거지. 풀빵 사가지고서 먹으라고. 애들 오기 전에 먹으라고. 다 네 거다고. 다 먹으라고. 이거는 결혼해서 처음 있는 배려였대요.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풀빵 사가지고 왔다고 내 남편이 막 그래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존경해주면 남편이 변합니다. 사랑해주면 아내가 변합니다. 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정말 서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심리학에서는 이건 이제 사고의 액센트라고도 하고 self-fulfillment prophecy. 발음 괜찮았어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그러는데 한번 들어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 이게 입 밖에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감정과 행동, 그 의지, 이게 3배에서 5배가 커져요. 이건 심리학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이건 연구 주제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징그러운 거 보고서 징그럽다. 그럼 징그러운 거죠. 근데 징그러 이러면 징그러운 감정이 3배에서 5배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무섭다 이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워. 그러면 무서운 감정이 3배에서 5배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 그럼 싫은 거예요. 싫어. 근데 싫다니까 이래니. 싫어. 그러면 싫은 거에 걸맞는 표정을 해야 되고 싫은 거에 걸맞는 뭐 자세를 취해야 되고 싫은 거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3배에서 5배 감정이든 행동 의지든 그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 밖에 내는 소리가 우리 심리를 거의 장악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바꾸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 좋아. 그러면 좋은 감정이 3배에서 5배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 그거 좋아, 그것도 좋아. 그럼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심리학에서는 이게 뭐 일반적인 얘기죠. 뭐 연구 주제도 아니죠. 이거는 이런 걸 소리 내서 해야 돼. 근데 그 속으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낼 때 3배에서 5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여보 좋아, 여보 잘했어라는 말을 자꾸 해줘야 긍정적인 마음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니까.
그래요. 어느 세미나에 가서 제가 한번 우리 교양에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봅시다. 자, 서로 좋다, 사랑한다 해보세요. 둘이 부부끼리 마주보고 그랬더니 다 하는데 한 부분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뭐 3배, 5배 커진다며요. 그러니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혼을 결정을 하고 이거나 한번 듣고 이제 이혼하자. 그래서 왔는데 그 자리에서 사랑이 하면 되겠어요? 안 돼서 그래서 쑥스러워서 못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입 밖으로 자꾸 내야 돼. 부부간에는 그래야 감정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속으로만 하면 이건 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성경에 그 여성의 특성을 기록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릇은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구워진 질그릇. 그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박살나고 집어던지면 깨지고 이게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나 여러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질그릇인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 함부로 해가지고 이 이빨이 혀 꽉 씹대 그냥 예이 그러면 더 상처받는 존재가 여성이에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남자는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여성은 왜 저런 말 하지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깊이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이런 존재가 여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자기 그냥 생각났다고 내뱉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 좀 성경만 좀 알았어도 부부관계는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그죠?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진짜 은혜 받은 말씀, 깜짝 놀랄 말씀. 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어?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놀래?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이 부부간에 당연히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여기에다가 아내를 집어넣어도 되고 남편을 집어넣어도 돼요.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1980년대 육군 군목으로 임관을 해가지고 중위 달고 최전방에서 이제 생활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바라바라. 그러고 이제 그 부대를 이제 다 다니고 그랬는데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가 이 뼈가 2개 다 부러졌어요. 그래 이제 병원에 수술을 받았지요. 보통 똑 부러지면 그냥 세월이 약인데 이건 막 조각이 나가지고 다 그 조각난 뼈 드러내고 인공뼈로 덮고 또 못을 5개를 받고 그래서 딱 이제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갈 때는 이 큰 주사 이게 뭐라 그러지? 뭐 링게로? 링거? 이거 주사 이거 내가 이런 걸 맞아본 적이 있었나요? 대한민국의 가장 건강한 청년 장교가 이런 거 어디 뭐 맞아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수술 받고 이제 이거 맞고서 이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찔떡찔떡. 그걸 가가지고 이제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봤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는 하얀색, 어떤 거는 노란색, 어떤 거는 뭐 투명한 거, 어떤 건 또 빨간색. 빨간색은 피지요. 또 어떤 건 조그만한 병에 든 거, 어떤 건 비닐에 든 거, 어떤 건 큰 병에 든 거, 별게 다 있지만 그건 내가 알 바 없어요. 그거 알면 뭐예요? 그냥 좌우지간 이게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왜 뭔지 모르지만 높이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한번 내려봤더니 빨간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들어가면서 색깔이 바뀌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꼭 피 색깔인데 이게 뭐지 그러면? 그래서 쑥 올렸더니 피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피야? 이런 내 피야 피.
그 높이 올렸더니 쑥 들어가고, 수평으로 뒀더니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밑으로 내렸더니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아까 읽은 말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거 높이 올려놓는 것. 높게 올려놓으면 내게 필요한 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니나 나나 이래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밑으로 내려봐 어떻게 되나? 피 볼 줄 알아요. 그 내 지금까지 살면서 피 본 관계들이 많았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다 내가 무시해서 생긴 거야. 누가 이 세상에 내 무시당하고 살려고 그러겠어요? 피 보는 거야 우리 관계가 서로.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이걸. 그러니까 높이 올려주는 게, 특별히 이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을 높이 올려놓으면 필요한 게 쑥 들어와. 돈도 들어와, 사랑도 들어와, 이게 들어와. 내게 필요한 것들이. 근데 밑으로 내리면 피 볼 줄 알아. 그렇게 해서 피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거 참 별거 없죠. 그러고 보면,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서로 높이 올려놓잖아. 여보 대단해. 수고했어 진짜. 나는 어제도요, 제 아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잘하면 제가 쓰다듬어 줘. 여보 참 잘했어 여보. 아주 이번에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럼 또 좋아. 우리 그렇게 살아요 서로.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높이 올려주면 호르몬이 나온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그 호르몬이 뭐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도파민.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도파민. 우리 시험 안 봐요? 시험은 없대. 자, 이 도파민이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 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별게 아니잖아요. 도파민 나오면 되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 근데 이 도파민이 언제 나오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도파민이 나와요. 아이고 잘 먹었다. 아유 기분 좋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 도파민 좀 나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먹고 싶은 거 만난 거 먹으면 도파민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행위 후에 도파민이 나오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뭐 안 해줘도 다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둑이나 장기나 경기 슛 꼬린 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슛 꼬린 바둑도 없어요. 장기도 없어요. 이겼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겼어 내가 딱 둬서 이겼어. 근데 이겼어. 이겼어. 이 사람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기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겼어.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나오면 행복해지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칭찬, 위로, 격려, 지지, 존중받을 때.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도파민 나오게 하는 거야. 오빠 당신 대단해. 아니야, 당신 대단해. 당신 멋있어. 당신 너무 아름다워. 서로. 그러면 둘이 똑같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비유할 때 술 마시는 기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술 안 먹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먹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신념. 그거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술 마셔서 지옥 갔다, 나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성경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 신념. 내가 깨끗해야 되니 뭐 그거 취해서 추태 부리고 그거보다는 맨정신으로 깨끗하게 살자. 신념. 또 하나는 제가 그 지방간이라고, 이 지방에 간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간에 지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론 알코올성 지방간은 아닌데 그래도 의사가 술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먹는데, 가만히 술 드시는 분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서로 한 잔, 한 잔 더, 한 잔, 내가 주는 거 한 잔 더, 아니 그 비싸고 좋은 것 같은 지가 다 처먹지 왜 그걸 자꾸 한 잔 더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뭘까 봤더니 상대방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좋은 거예요.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그 비싼 술을 서로 따라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냥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야 내가 기분 좋은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쌍욕하고 욕하고 그냥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냥 그럼 나는 기분 좋지만 그것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행복해지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좋아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대단하고 정말 훌륭하고 멋있고 그 정말 잘했어. 이렇게 돼야 내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 저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달리 지으셨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달리 지으셨어. 같은 사람이지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차이가 나야 재밌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으면요 못 살아요. 둘이 성질 급해가지고 맨날 실수만 하고 맨날 문제만 일으켜요. 둘이 그냥 느려 터졌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르고 한 사람이 느리고 한 사람은 육고기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생선 좋아해야 식탁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야 좋아.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성질 급해. 그 안에 느려 터졌어. 틀렸다고 봐요. 틀려 말았어. 그러면 못 사는 거지. 달라.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다른 걸. 남편도 마찬가지. 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보충해 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자, 우리 남녀 간에는 그동안 살아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알다가도 모를 게 뭐냐?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자는 직설적, 그 다음에 직접적, 공격적 이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호르몬이 그래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그렇다고. 그게 남자를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또 여성은 은유적이고 우회적이고 수용적입니다. 몸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냥 공격적, 직설적. 그 의사소통이 그렇게 참 어떨 때 보면은 저 따구로밖에 말을 못하나 할 정도로 남자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전문 용어를 쓸 때 남자들은 정보적 언어를 즐겨 사용해요. 정보. 그런가 하면 여성들은 정서적 언어를 즐겨 사용해요. 정보와 정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보를 들으면 그래가지고 그래? 굉장히 호기심도 생기고 지적 욕구도 충족이 되고 그 얘기가 재밌고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정서적 언어에 능하기 때문에 정서를 다뤄줘야 그냥 기분도 좋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성,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 연애하는 남녀들 대화 들어보세요. 보름달 보면서 여자들은 자신의 정서를 얘기합니다. 어머, 저 달 좀 봐. 되게 밝네. 저기엔 누가 살까? 정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 남자들은 정보를 얘기해요. 저기 산소 없어서 사람 못 살아. 사실적 언어. 그따구를 정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고급 식당에서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여성들은 어때요? 어머! 진짜 맛있어. 나 이런 맛 처음이야, 진짜. 자신의 정서를 얘기를 해요. 그잖아요. 나 정말 만족스럽다, 이게. 만나다, 이거죠. 근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정보.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라고 자빠졌어요. 비싸다는 정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 남자는 항상 정보적, 논리적, 직설적, 사실적, 때로는 공격적. 이러니 이 핀트가 안 맞아.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주일간
출장 다녀왔다고 해봅시다. 그 여성이 뭐라 그래요? 아내가 여보 출장 어땠어요? 그 남자들은 뭐라 그래?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으니까 기어들어왔지 별일 있었으면 들어왔겠어요 지금? 그 여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속 터져 죽습니다. 아유 저것도 대화라고 누가 그걸 몰라서 묻나 좀 대화 좀 해보자는 얘기인데 이거 그렇잖아요. 그 여성들은 뭐예요? 정서에 만족을 좀 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시시콜콜 그 부산은 말이야 아니 벚꽃이 벌써 다 폈더라고. 야 그 벚꽃 쫙 심어놓은 거 보니까 와 진짜 너무 황홀하고 말이야. 아니 부산 왜 이렇게 따뜻해? 서울보다 한 2, 3도 더 따뜻한 것 같아. 아이고 호텔 진짜 호텔 너무 깨끗하고 요 시시콜콜 못 알아들어도 자세히 얘기해주면 그랬죠. 저런 이러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왜? 정보만 주는 거예요. 사건 없었어. 사실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행복해지고 싶다면 남자들 잘 들어.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조금 시시콜콜 정서를 다뤄주세요. 아내의 정서. 그걸 조금 다루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죠? 정서를 다룬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만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들 잘 들어. 좋은 말 할 때 너무 자세한 건 묻지 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에이 진짜 요 좀 주의하시면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또 그리고 큰 거를 보지 이 소소한 걸 잘 못 봐요. 원래 시각이 그래요. 그 여성들은 소소한 거 보지 또 큰 거를 또 잘 못 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너는 큰 거 보고 너는 작은 거 보고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큰 것만 보지 조그만 건 못 본다고 싸울 일입니까? 나는 쪼잔한 것만 보고 큰 건 못 보냐? 이게 싸울 일입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면 이게 아주 재밌게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할 때 우선 남자들이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서를 다루어줘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아내가 여보 나 어지러워. 여보 어지러워. 그러면 이 정보적이고 사실적인 남성들은 뭐라 그래요? 약 먹어. 약 먹는 건 누가 몰라. 어지러우면 타이레놀 먹으면 되지. 이걸 대화라고. 이 사실적이고 직설적이고 정보적인 언어. 에이 그거 쓰면 재미가 없어요. 우린 전문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쪼다라 그래요. 쪼다 이런 쪼다 같은. 그 사전에 있어요. 부족하고 눈치가 없는 사람 쪼다. 쪼다들이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봐도 있어. 고개 좀 들어봐. 있어 분명히 있어. 이 쪼다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회개하고 쪼다에서 좀 벗어나야 돼. 정서를 다루어주면 돼요. 정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보 나 어지러워. 그럼 어지러워? 아니 손 좀 줘봐. 아유 손이 왜 이렇게 차? 요즘 내가 잘 못하니까 당신 손도 차고 어지럽고. 여보 내가 더 잘할게. 그럼 여보 나 다 낫어. 금방 낫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지 비법을. 그걸 아이고 그죠? 정서를 다루어주세요 항상. 만약에 아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 또 벌써 지금 6번째. 여보 나 또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거 이해받고 싶다는 말이에요. 정서를 타치해줘야 돼. 그 마음의 안타까움, 슬픔, 또 답답함 이거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거들어줘야 돼요. 여보 고생했어. 그것도 국가고시야. 그 국가고시 그렇게 한 번에 되면 되나?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그럼 그래도 나 너무 이상해.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서 좀 위로해. 정서를 다뤄주면 그날 반찬 달라져.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냥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어. 다 이해해주고. 근데 한다는 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서 죽겠는데 내가 보니까 드라마 밤 12시까지 봐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합격하냐? 네가 천재야, 천재야? 이거 이래버리면요, 또 한 번 싸워야 돼, 이거. 그 남자는 드라마 본 사실, 책 안 본 사실, 시험 떨어진 사실, 실패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정서를 좀 다뤄줘야 돼. 그 남편한테 충고받고 지적받고 그러려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위로받고 싶어서 한 얘기지. 그거 위로를 하나 못해줘, 이거. 아유, 진짜. 그래서 정서를 다루어야 조금 한 걸음 더 행복을 위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잠언 15장 23절에 그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야,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받아야 될 때에 위로해주는 이런 정서의 충족을 필요로 할 때 정서의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남자 여자 간에 아주 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는 목표지향적입니다. 목적지향적, 목표지향적. 그럼 여자는 과정지향적이다 하는 걸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무슨 우리 쇼핑 하잖아요. 쇼핑. 그러면 만약에 남자에게 필요한 게 8층에 있다. 그러면 남자들은 지하 주차장에 차 세우고 8층을 누릅니다. 그리고 8층 가서 저 집 가서 필요한 거 사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 타고 집에 오는 게 쇼핑이에요. 근데 여성은 필요한 게 7층이다. 여성 옷이 7층이다. 그래 1층부터 다 훑어야 돼. 여기 들어가서 어머 이거 신상 맞아요 이거? 이거 새로 나온 거야? 진짜 신상이야 이거? 한번 입어봐도 돼요? 여보, 그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입고 그래? 어머 내가 살 줄 어떻게 알아? 그래 입어봐야지 알지. 왜 그래 당신? 진짜. 그리고서 입어봐. 여기 보는 거하고 입은 거하고 다르네. 나 이상해. 그리고 또 벗고 또 저 집 가서 또 기우다가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미칠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백화점 같이 가면 꼭 그날은 부부싸움 하는 날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자들. 여기저기 다 뒤져보고 다 입어보고 돌아다니고 쇼핑을 하니까 남자들이 짜증이 나죠. 근데 왜 그래요? 남자들은 목표지향적, 목적지향적이니까 8층으로 올라가고, 여성들은 과정지향적이니까 오늘 뭐 신상 나왔나? 그러니까 쇼핑이라는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보면 출발 시간을 정해두고 여행을 하거든요. 남자들이 그래요.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행 갈 때 보면 자 여보 우리 1시에 출발한다. 몇 시? 1시. 알아들어요. 그 못 알아들을 게 뭐 있어. 그래 1시 기다려. 시계만 보고 기다리는 거야. 1시 땡 되면 자 가자.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가자. 가. 보니까 뭐 하고 있어. 내가 몇 시에 간다 그랬어. 1시. 지금 뭐 하고 있어? 설거지. 화가 나. 또 싸워야 돼. 그 여행 가기 전에 일단 한번 싸우고 가야 돼.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목표지향적, 목적지향적인데 여성은 과정지향적. 이게 지금 해야 될 과정이 많아. 한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해결해야 될 게 많아. 빨래 널고 가야지. 여보 빨래 널어야 돼. 안 넣으면 썩어. 곰팡이. 응? 그 남자는 그걸 1시 전에 했어야지. 그 여자들은 1시 알지만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설거지 하고 가야 돼. 안 하면 밥풀 붙으면 이거 떨어지지도 않아. 1시 전에 했어야지. 여자들은 1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과정, 청소도, 화장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참 이게 이래서 또 한 번 싸웁니다. 그럼 남자는 목표지향적, 목적지향적.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 속초가 목표예요.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행이 아니에요. 차 끌고 운전하고 가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도착하면, 야, 석천아, 이제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과정지향적.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 짐 싸는 것부터 여행이 이미 시작이 됐어. 이거 넣을까 말까? 넣었다가 또 뺐다가. 아니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트렁크에서 넣고 가니까, 이게 넣어도 돼, 넣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재미야. 넣었다 뺐다를 몇 번씩 하면서 이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여성이라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면서 휴게소에서, 이거 하나 사 먹을까? 그냥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머, 밖에 좀 봐, 노래. 그럼 노랗지, 그럼 하얘. 그런 거 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얼마나 즐거운데. 음악도 들으면서, 발로 깐닥깐닥 하면서, 구경도 하면서, 뭣도 먹으면서. 근데 남자 핸들 잡고 속초를 가야 돼. 예, 속초를. 부부관계도 그러잖아요. 남자는 목표지향적, 목적지향적. 여성은 과정지향적. 그래서 밤에 침대에 올라가서 빨리 하고 내려와서 자야 돼. 남자는. 왜? 목표지향적이니까. 목표를 이루었으면 빨리 자야 돼. 이 고고는 소리 들으면 여자는 미치려고 그래.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어떨 때는. 예? 지 혼자 다 놀고 내려가고. 예? 같이 즐거워야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미러를 나누면서, 여보, 사랑, 왜 그래? 사랑해. 이거 얼마나 즐거운 과정인데, 그건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등산했다고 마치고 내려오고, 이런, 에이그, 쪼다들. 근데 그렇게 해준 남자 없어요. 그런 줄 알고 사세요. 그 남자는 목표지향적, 목적지향적. 전화할 때도 그래. 용건만, 결론만. 토요일 2시 부산역? 그래, 끊어. 할 얘기 다 했어. 충분히 했어. 더 해서도 안 되고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얘기도 없어. 끝난 거야 이게. 근데 여성들은 보면은 진짜 결론도 없는 말을 그렇게 했어. 결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어떤 여기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가셨죠? 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집에서 전화를 1시간을 해요. 1시간을. 미치려고 그래요. 남편이. 여보, 전화 올 때도 많은데 웬 전화를 그렇게 1시간씩이나 붙잡고. 말끔. 중요한 전화인데. 네, 집사님. 알았어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1시간 얘기하고 자세한 게 또 있어요. 미치겠어. 자세한 얘기 만나서 어제 1시간 얘기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30분 만에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짧게 하는 경우도 있네?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잘못 온 전화였어. 그거 붙잡고 30분. 와, 진짜. 이 여성은요, 한마디 단어를 100마디로 늘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은 언어가 발달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뇌량이라 그래가지고 이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이 언어적 능력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남성들은 100마디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이는 능력이 있어. 이게 남성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남자는 하루에 2,000마디에서 4,000마디 말을 한답니다. 그럼 여자는 궁금하죠? 6,000마디에서 8,000마디, 2배, 3배 더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다 그랬죠. 뇌 구조가 달라요. 뇌 구조가. 뇌량이라는 부분이 여성이 훨씬 두껍고 크고, 그게 여성의 언어적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심리학과 사이먼 베런 코언 교수가 그 남자의 뇌, 그 여자의 뇌,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여성의 뇌, 남성의 뇌,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여성의 뇌는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뭔지 아시죠? 이해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많이 아파? 어떻게 내가 아픈 것 같이.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여성이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남성은 이 능력이 발달되어 있질 않아요. 남성은 태초부터,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조물주께서 남성은 어떻게 특화를 시켰냐면 농사짓고 사냥하고 동물 잡아 죽이고 껍질 벗겨서 구워서 식구들 먹이고 이런 것에 특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어떤 한국인 교수님인데 이분이 전 세계 벽화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거의 70% 가까이가 다 사냥하는 벽화가 있어요. 남자들이 사냥하는. 이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공감. 다른 사람 아픈 거 보면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냥 막 훌쩍훌쩍거리기도 하고 내가 아픈 것처럼.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언어를 분석해 보면 특히 저 유럽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또 독일어, 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런 유럽어는요 성수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이 있어요. 성, 남성, 여성. 우리는 남성, 여성이 없잖아요. 단어가. 근데 유럽어는 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그런데 그중에 공감, 상담 이런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이건 여성의 특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단어에 성을 그렇게 부여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남성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별로 뛰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긴 해도 이 학문은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상담 이런 거 공부하는 분들 석박사 과정에서 보면 거의 여성이에요. 거의 90%, 80% 이상이 여성이에요. 제가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회장으로 지금 있는데 우리 회원이 한 600명, 거의 여성이에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들도 보면 상담 관련된 학회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왜? 여성들이 공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남성의 뇌는 공감적이질 않아요. 그냥 행동하고 아주 이지적이고 냉철하고 그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냥할 때 화살 딱 당겨가지고 평 쏘서 맞춰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화살 딱 당기면서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토끼야 이거 맞으면 아플 텐데 어떻게 한 방에 가 평 토끼 맞았어 어떻게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근데 한 번에 벗길게 미안해 어떻게 이러면 식구들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만들었어. 행동적이고 그 여성은 또 언어적이고 남성은 또 시각적이고 여성은 또 청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시각적이기 때문에 봐야 즐거워요. 어떻게 생겼나 봐야 되고 그냥 보고 싶고 뭐 들었나 보고 싶고 봐야 돼. 근데 여성은 청각적이에요. 들어야 돼. 들어야 즐겁고 들어야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들어야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부부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의 게리 채프먼,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사랑의 부부 코칭. 그 이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역시 남자는 시각과 후각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조금 찍어다 바르고 조금 좋은 냄새 나는 것도 가끔 한 번씩 뿌려주면 남자들이 황홀하죠. 오늘 뭔 일이 있나? 그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이해 못할 게 집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나갈 때 그냥 열심히 찍어다 바르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장이냐.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는 건 좋은데 내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남편 앞에서 오늘 남편 퇴근할 때 한번 이렇게 그래도 조금 관리를 좀 하시면 남편이 들어오면서 감화, 감동, 충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고 막 이상한 냄새 막 뽀뽀하려고 그랬더니 마늘 냄새 나고 그러면은 조금 기분이 거시기해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남자는 불 켜놓고 하고 싶고 여자는 불 꺼놓고 하고 싶고 남자는 보면서 하고 싶고 여자는 들으면서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자는 이렇게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청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귀에다 대고 여보 사랑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듣고 싶고 그죠? 사랑한다는 말 해주면 여성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내가 불안, 그러면 그 가정은 흔들리는, 불안한 그런 가정이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안정시키는데 뭐예요? 청각적으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본 여자들이 불안정하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줘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쳤나? 그러면 진짜 짜증나는 거죠. 기도했던 대로 짜증나는 거지. 그래 내가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여보 나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줘봐. 그랬더니 말해야 하나? 안 해도 알낀데 그러면 안 돼. 알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 밖으로 좀 해줘야 돼. 입 밖으로. 그 아내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줘야 사랑이지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나 먹으라 그러고 꾸역꾸역 입에다 쳐놓으면 사랑 아니야. 여보 이거 먹고 싶지? 원하는 걸 줘야지. 남자들은 여기서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 같아. 아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보 나 사랑한단 말 한번 해줘봐. 그러면 해줘야지. 안 해도 알낀 데 있다고 소리하면 쪼다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이제 서울에 있어서 확인을 잘 못 해봤습니다만 서울까지 들리는 소문이 이 경상도 남자들은 말이 없다고 하는 소문이 거기까지 들렸어요. 말이 없대.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확인을 좀 해볼 길이 없고 말이죠. 그 하루 3마디 하는 남자도 있다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밥 못나? 그 다음에 아는 자자. 이 3마디면 하루 얘기 다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건 아주 친절하고 자상한 남편이 한마디 더 한다는 소문까지 들렸어요. 뭐냐? 아내에게 밤에 좋았나? 그런다는데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보 나 사랑한단 말 한번 해줘 오빠. 그랬더니 지난번에 했잖아. 이런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줘야지. 그거 한 번 해주고 끝나면 안 돼. 그건 그죠? 지난번에 해줬어도 또 해줘야 돼. 꽃에 물 한 번 주고 말 거예요? 계속 주잖아. 관리해야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그죠? 그래야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 여러분 아내가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을 갖게 되면 자녀 교육도 잘해요. 자녀도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내가 정서적 안정이 되질 않아. 그럼 그게 영향이 그대로 애기한테 가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있을 때는 그건 아주 치명타고요. 임신 중에 있을 때는. 왜냐면 이 독소가 이게 우리 독소, 이게 조금 독소 얘기가 나오니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에 이 독소가 나와요. 어떨 때? 그게 불안정할 때. 그 불안정이라는 게 뭐예요? 불안할 때 독소나 공포 또 이러면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남편 들어올 시간이 됐어. 그럼 벌써 심장 콩당콩당 불안정. 왜냐하면 이게 신장 위에 신장 있잖아요. 우리 신장 물 걸러가지고 오줌으로 만드는 신장 위에 부신이라고 있어요. 부신 2개 그 위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아드레날린이라는 일종의 독소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피를 타고 심장에 가면 심장 팔딱팔딱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계시겠지만 응급실에는 심장 잘 안 뛸 때 아드레날린 주입해버리면 심장 팔딱팔딱팔딱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심장 뛰는 거.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불안할 때 심장 빨리 뛰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 가졌을 때 심장 벌렁벌렁 아드레날린 독소가 아기한테까지 들어가면 이 태아가 태중에서부터 불안정 상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때 남편 들어올 시간 되면 불안정. 또 이럴 때 아이들이 예민하게 건들면 몰라! 저리 가! 뭐 이게 히스테리. 그러니까 가정이 안정적이지라는. 그걸 안정시키는 게 남편이에요. 누가 안정시키겠어요? 그걸? 누가? 제가 가서 안정시켜드릴까요? 그건 아니잖아. 그 남편이 해야 된다니까. 여보, 안아주고 안정할 만큼 귀에다가 속삭여주고 잘했어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야 안정돼서 그 가정을 잘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냐? 남편은 말이에요. 결혼했어? 그러면 남편은 내가 어떻게 오늘 아내를 기쁘게 하지? 즐겁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오늘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살으라 이거예요. 결혼했으면. 또 역시 아내에게 결혼했으면 오늘 내가 남편 어떻게 기쁘게 해주지? 퇴근하면 어떻게 즐겁게 해주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살으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살면 정말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오늘 집에 가서 요 고민하고 남편 퇴근하면 내가 뭘 즐겁게 해주지? 이거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여자 기쁘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건 죽을 줄 알아. 그죠? 내 아내를 어떻게 해야지 즐겁게 해주지? 그래 친구 간에 부부 동반으로 집에서 개 파티를 한 거예요. 멍멍 개가 아니고 개 파티를. 근데 저도 개를 참 좋아하는데 이 개는 참 맛있고 해도 먹기가 좀 이게 점잖지 않아 가지고 뭐 좀 점잖은 자리에서는 또 점잖은 관계에서는 잘 먹기 안 돼요. 그냥 친구니까 서로 그냥 허물 없이 이물 없이 친구니까 서로 재밌게 치다가 또 실수하면 같이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친구 부인 보니까 전혀 개를 먹어본 적이 없는 분 같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끊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재수 씨 개 많이 안 드셔봤나 봐요. 그렇게 하면 잘 안 빠지고요. 여기를 딱 접으세요. 이렇게 똑 요거 그렇게 해서 빼보세요. 이게 살이 나오잖아요. 이거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 위에다가 얹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 씨가 친구 부인이 어머, 난 개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죽인다. 진짜 이게 개맛이구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이게 더 크네. 여기라 그랬죠, 제가? 요거, 떡, 소리도 좋아. 떡, 이렇게 해서 잡아 빼면, 이거 보세요. 살이 이렇게, 이게 실하잖아요. 이거 드시는 거예요, 이거 좀 큰데, 이거 한번 접수보세요. 그랬더니, 어머, 이건 더 맛있네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여보 나도 좀 해줘봐.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 이거 당신한테 배웠잖아. 당신이 해서 먹어. 그래가지고요 숟가락 집어 던진 거예요. 잘 쳐먹어. 그래가지고 그 개판이 개판됐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 개판 안 되려면 다른 여자 잘해주면 안 돼. 다른 여자. 내 여자. 오늘 어떻게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하지? 오늘 뭘 해줄까?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살아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진짜 성경 말씀이라니까. 행여라도 말이라도 엘리베이터 같이 올라타고 그 앞집 아줌마하고 같이 올라타고 왔을 때 집에 가서 어머 여보 앞집 아줌마 진짜 좋은 냄새 나더라. 향기 죽이더라. 가서 살아.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 절대 아내 이외의 여자를 입 밖에 내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 외의 여자를 자꾸 입 밖에 내면은 죽을 줄 알아요. 이 자존심을 서로 건드리면 그건 뭐로 설명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존심은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 얘기하면요, 그건 아주 멍청한 아내예요. 그건 성경 말씀이죠. 자존심 붕괴면 멍청한 아내. 잠언에 있다 그랬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저는 이 그제군요. 그제 금요일? 아니. 오늘이 화요일이구나. 그럼 며칠 됐네요. 금요일 저녁에 그 상담 사례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학교 회장이다 보니까 누가 상담을 하고 와서 이 상담이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제 그거를 제가 사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잘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나 상담을?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는 안 좋다. 이게 좋다, 잘했다.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또 후학들이 또 상담 잘 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정확하게 10개월 동안 부부관계를 하는 상담 사례였어요. 부부관계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 상담을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잘했는지 10개월 만에 성공시킨 거예요. 와, 그 내가 칭찬해줘. 대단하다. 이 상담자 그냥 좋아가지고 내 칭찬을 듣고 학교 회장님이 자기 칭찬해주니까 근데 잘했어요. 어떻게 10개월 동안 관계가 없었던 이 부부를 그렇게 관계를 갖게 했니? 이건 대단한 기법이고 기술이고 훌륭하다고 칭찬해 줬는데 그 듣고 보니까 이런 부부들이 많대요. 관계를 안 하는 부부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통계까지는 아니지만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접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운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 동네 경찰.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거 저 사건을 그대로. 제목이 부인의 부부관계 거절당하자 홧김에 방화. 방화가 뭐냐면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부산 동네경찰서는 22일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 주 건조물 방화죄래요. 김모 씨 47살 부산 동래구 안락동을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인 이모 씨 43살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고 가스통을 폭발시키겠다며 3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나왔어요. 와, 여러분, 이게 남녀 차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남편이 요구하면 조금 피곤해도 해주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교수님 만지게 하다 별 얘기를 다 하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대요? 진짜 웃겨. 미치겠어.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진짜예요. 의심나면 찾아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 잘 들어. 남편은 원래 잘하니까 아내에 대한 의무가 바로 성적인 의무예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주의 말씀이니라 아니라 이거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 성경 말씀 진짜예요.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 본래적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섹스를 거절당하는 남편의 배신감을 아십니까?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좌절, 낙심, 배신감, 실망,
진짜 이거 어떻게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이거. 응? 그 아내들이 가끔 보면 남편이 자꾸 또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 짐승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응? 그거밖에 몰라. 그거 말고도 많이 알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게 동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응?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서로 의무방어전, 아니 그 의무를 다하라, 성경에. 근데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사랑을 나눠볼까 그러고 여보 오늘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오늘 거룩한 주일날이야. 왜 이래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와가지고 무슨 짓이야 이게? 이 주일날은 안 하는 건가?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 것 같았는데 뭐 하여튼 뭐 주일날이니까 뭐 그래서 못했대요. 월요일날 오늘은 주일 아니니까 여보 왜 이래 제발 이러지 마. 나 오늘 너무 피곤해. 피곤하다는데 어떻게 해? 피곤 안 할 때 해야지. 그래서 못했답니다. 화요일 오늘 저녁이네. 여보 진짜 나 오늘 애들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못하겠어. 그것도 기분 좋아야지. 정말 왜 그래 당신은 진짜. 저리 가. 그래서 못했답니다. 수요일날 오늘은 중간이야. 중간 오늘은 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겠지. 여보 오늘 수요일날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이게 생각나? 진짜 짜증나 진짜. 그래서 못했답니다. 목요일 할렐루야 목요일 여보 당신은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구나 지금. 이 짐승. 그래서 짐승이 안 되려고 못했답니다. 금요일 주말 여보 주께서 고난당하신 금요일이야. 고난에 동참은 못해도 이게 생각이 나 정말. 그래서 못했답니다. 토요일 진짜 주말 힘들었어. 여보 진짜 나 미치겠어 진짜. 나 오늘 그날이야. 그래도 못했대. 일주일 내내 못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집사님이 그 생각만 나면 그냥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으면서. 근데 교회사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세비우스 제롬. 이분은 자꾸 이제 그 성욕이 생기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슴을 쳤대요. 주여 아버지. 그냥 가슴 치면 알아봐야 돼. 오늘 가슴 치시네. 주여.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주여. 베르나투스. 찬물로 목욕했대. 하기 어렵다. 이 생각만 나면 찬물로. 주여. 그래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베네딕투스. 우통을 벗고 가시밭을 굴렀대요. 오마이갓. 주여 아버지. 그래서 이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또 있네 애들. 근데 이 집사님은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이제 극복을 한 거예요. 주여 아버지. 마태복음 3장 4장.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기가 막힌 구절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이러지 마. 이 성경 말씀 좀 봐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이야 여보. 주여.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보. 화목하래. 그래서 그때부터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화목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목했다. 여러분도 부부간에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이게 연구된 결과인데 일주일에 2회 부부 생활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배 더 살 수 있대요. 목숨이 아깝거든. 화목하세요.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시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시고. 고린도전서 7장 33절. 어떻게 해야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남편을 즐겁게 할까? 이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아,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나 사장이고 뭐 부장이고 박사고 교수고 나발이고 그러지,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에덴 동산의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게 그게 좋아요. 저도 말이죠. 학교에 가서나 교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론 설명하고 잘 이해가 됐나?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그렇게 하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지요. 집에 들어가면 다 벗어던지고 여보 나왔어 뽀뽀 뽀뽀.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진짜로.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요. 제가 심리학을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분이 있어요. 있다 그래요. 하여튼 칼 융.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면을. 학교에 가서는 교수 가면. 또 교회에 오면 또 저는 또 목사 가면도 써야 되죠. 목사 가면.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 가면.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면 이 가면 벗어 던지고 남편 가면 써야 돼. 남편. 여보 나왔어. 뽀뽀. 근데 학교 갔는데 이걸 못 벗고 갔어. 그 학생한테 미스가 이걸 성추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바꿨어야 돼. 그때 바꿨어야 돼.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역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런 역할, 저기서는 이런 역할. 그 역할이 잘못됐을 때, 혼란스러울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굉장한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심리학적인 얘기를 잘 풀어나갔는데 마찬가지죠. 그죠? 집에 들어오면 철저히 남편이지 내가 사장 아니란 말이에요. 교수 아니란 말이에요. 박사, 거기 가서 박사 하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철저하게 친구같이, 애인같이.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담 이렇게 관심 있게 공부하고 또 이런 거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아내분이 저에게 이제 좀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 문제는 저 교수님 같으면 좀 뭔가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못 살겠어요. 저희 부부는요, 진짜 이건 부부가 아니라 이건 남도 이런 남이 없어요. 이런 남이. 어떻게 남이 이런 경우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부부인데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막 힘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없죠, 서로. 말도 없고. 재미는 그건 뭐 떠난 지 오래고 이미. 뭐 어디 같이 가기도 싫고. 교수님, 지금 이게 제 부부 생활인데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이런 건 무슨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제가 전문가로서 그래도 교수인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게 무슨 현상인가 하면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데 전문 용어로 그건 나쁜 현상입니다. 그럼 나쁜 현상이지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마리를 좀 말씀드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나쁜 현상 같은 거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다 덮으시고 우리 애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한 이불 덮고 잔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 남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우리 가정에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서로 완성돼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이에요? 부부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예식을 통해서 니네 둘은 이제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저절로 되질 않아요.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부부들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아니면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노력해야 돼요, 서로.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자,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된 부모를 본 자녀들이 정서적 안정, 또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또 부부의 본보기를 보게 돼서 장차 그네들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산다. 또 부부 자신이 행복해져요. 이웃들도 보기도 좋아요. 그 부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조금 더 남녀를